여러분, 여드름은 다 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얼굴에 여드름이 좀 나면 뭐 엄마 아빠도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마실 거예요? 작년에는 피부가 깨끗했는데 올해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계속 안 좋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유전 때문이라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제가 여드름 치료를 하다 보면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사춘기에 엄청 여드름이 심했다가 성인이 돼서는 잘 관리해서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사춘기 때는 피부가 깨끗해서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짜도 짜도 계속 올라온 여드름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국 여드름은 피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 관리를 잘하면 여드름도 완전 박멸할 수 있어요. 여드름을 유발하는 피지 폭발 생활 습관 탑5. 오늘의 주제는 뭐가 내 피부를 망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피지 유발 생활 습관입니다. 비싸고 유명한 제품이라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코메도제닉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메도제닉 성분은 색조 화장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초 화장품이나 세안제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성분을 잘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생과 탄력에 좋다면서 EGF 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갑자기 노인성 면포나 비입종 증상들이 심하게 올라온다면 이건 이 EGF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외선 차단제는 꼭 써줘야 하는데요. 모공을 막는 것 같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피부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되면 피지 분비량을 늘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공을 막는 것 같고 답답함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자가 더 작고 발림성이 산뜻한 유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 증상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 분비되는 인슐린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게다가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치즈나 버터, 각종 유제품 같은 경우엔 IGF라고 하는 재생인자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슐린과 IGF 성분은 피지 분비량을 늘어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지 공장의 연료 역할을 하는 혈당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IGF 성분을 계속 들이부어주면서 피지가 감소하고 여드름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부신에서 코티솔을 분비할 때 안드로젠도 같이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드로젠이 남성 호르몬으로서 피지선을 키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코티솔과 안드로젠의 이중주는 여러분의 피지선을 제어가 안 되는 폭주기관차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밤새고 공부를 하거나 야근을 한 다음에 정말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전에 틱톡이나 릴스를 보다가 수면 시간이 줄어서 숙면을 못 취한다면 다음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피지 폭발, 여드름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건 좋지만 천연 보호막까지 다 씻어내버리는 강한 세안이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닥토는 오히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떼수건 역할을 하는 패드에다가 각질을 녹이는 토너를 묻혀서 쓰는 닥토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를 정말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피부는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피부 장벽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인 피지 분비량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걸 보상성 피지 분비량의 증가라고 표현을 해요. 뽀독뽀독 세안을 해주고 닥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지가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렇다면 보상성의 피지 분비량 증가가 유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망의 1위,
바로 열입니다. 마라탕이나 엽떡 같은 자극적이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나 잦은 음주, 스트레스로 인한 상열감, 피로감에 의해서 유발되는 음허열 같은 경우는 피부의 온도를 미세하게 올리게 되는데요. 오후가 되면 얼굴에 열이 살짝 오르는 것 같으면서 특히나 피부가 번들번들하게 느껴진다는 거, 이것도 그냥 기분 탓은 아닌 거예요. 우리 체온이 36.5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몸속 깊은 곳, 심부 체온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피부 표면의 말단 온도는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해도 31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펄펄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33도, 34도 정도로 살짝만 오르게 돼도요. 피부에서는 피부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나 늘어나게 돼요. 36.5도라는 정상 범위보다 낮은 온도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4도, 35도 정도만 돼도 이미 얼굴에서는 피지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렇게 피부에서 열이 오르게 되면 피지가 끈적끈적해지고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피지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말은 좁쌀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고요. 피지가 산화하게 되면 피지 자체가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좁쌀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얼굴 열감 관리가 피지 박멸, 여드름 탈출의 핵심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순위까지 매겨봤는데 어떠셨어요?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는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1위로 꼽은 얼굴 열감과 3위로 꼽은 수면 습관 정도만 잘 관리해도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실 거예요.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왜 이러지 하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5가지 하나씩 꼼꼼하게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정상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